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3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국내 주시장 코스피 지수는 0.38% 상승을 했고 코스닥 지수도 0.04% 소폭 상승을 했지만 그래도 좀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됐던 미국 시장은 그래도 나름대로 좀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래도 코스피 지수 한 2,400포인트대 정도 회복을 좀 기대해보기는 했는데 장중에 오전장에 2,399포인트 정도까지 고점을 형성을 하고 나서 좀 상승폭을 축소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나스닥 지수는 0.39% 정도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 0.89%, 다우존스는 1.2%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가 1%대 강세를 보였다는 점이 상당히 좀 특징적이고, 특히 이제 UBS 증권에서 CS에 대해서 인수를 하겠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금융 리스크 해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우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스위스 당국에서 좀 빠르게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좀 사태들을 좀 막았고, 관련해서 금융 관련된 그런 리스크들이 좀 완화시키면서 주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상대적으로 좋았었던 빅테크 관련주들은 좀 좋지 못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UBS가 CS 인수에도 불구하고 3.3%대 상승을 하면서 좋은 움직임을 보였었고요.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3%대 하락하는 등 빅테크 관련주들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너지 관련주들은 엑슨모빌이 2.6%대 그리고 캐터필러가 2.5%대 상승하는 등의 좀 경기 민감주들 다우지수에 있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던 점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국내 주시장은 일단은 미국 시장 강세 등의 영향으로 좀 상승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0.7%대 강세 출발을 하면서 2,396포인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서 언급드렸듯이 2,399포인트를 고점으로 해서 좀 상승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였고, 오후장에 또다시 저점 대비해서 좀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못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환율이라던가 좀 수급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미국 시장 상승 그리고 달러 약세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아침에는 그래서 시초가 기준으로는 1,305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환율이 또다시 1,311원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사실 오늘 같은 날은 좀 외국인들 수급이 소폭이라도 매수로 돌아주는 게 좋았을 텐데 557억 원 정도 순매도로 마감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일단 수급이 좋지 못하고 또 긍정적인 이슈가 없는 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악재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계속적으로 경계감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3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0.25% 인상할 확률이 물론 더 높긴 하지만 금리를 동결할 전망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특히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금융사에서 이번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그런 전망을 했다는 점도 우리는 좀 그래서 계속적으로 FOMC 회의까지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과연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면은 그게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은 만약에 정말 금리를 동결하는 것까지 간다면은 그때는 시장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의 금리는 그래도 뭔가 좀 인상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경제에 대한 자신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3월 21일이었기 때문에 3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국내 수출액 발표가 있었습니다. 수출액이 309억 4,500만 달러로요. 전년 동기 대비 17.4%대 감소를 했고, 조업일수를 고려하면은 오히려 감소폭이 더 컸어요. 그래서 일평균 수출액이 23.1%대 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4.7%대 급감했던 점,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수출과 관련된 지표들도 좋지 못하게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제 생각에는 동특이전이 가장 어둡다. 이런 주식 격언도 있고, 지금 FOMC 회의를 앞두고 일단은 시장이 좀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럴 때 이런 지표도 안 좋게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그래도 시장은 어느 정도
박스권의 움직임은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FOMC 회의만 좀 0.25% 정도 금리 인상을 하면서 무난하게 넘어가고 또 미국 쪽에서 추가적인 뭐 금융권, 은행권에 대한 위기만 부각이 되지 않는다면은 시장은 어쨌든 지금의 2300포인트대 중반 정도가 좀 바닥권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시장은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이 바닥이어서 다시 한번 2500, 2600포인트를 향해서 나아가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정말 큰 충격이 오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큰 충격이 온다면은 그 전조는 분명히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을 0.25%도 하지 못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빠질 때는 오히려 싸다고 섣불리 매수라는 것보다는 조금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고, 금리를 인상하고 그러면서 뭔가 2400포인트대 안착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또 수급 쪽으로도 돌아서고, 이럴 때는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관점으로 좀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럴 때는 올랐을 때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2400포인트대 아래서 매수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좀 베팅을 하실 분들은 FOMC 회의 이전에 충분히 마이너스권에서는 베팅은 가능하다 생각이 드는데, 그 경우에는 만약에 시장이 좀 흔들리고 뭔가 또 돌발 악재가 나왔을 때 좀 빠른 손절이 필요하다,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베팅을 한다는 건 전제 조건은 지금 자리가 바닥권이다, 거기에 이제 베팅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3월 14일의 저점이라던가 3월 16일의 저점, 어쨌든 2340포인트대거든요. 그래서 2340포인트대 정도가 좀 지지가 된다면은 지금의 베팅이 유효하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베팅했다가 그 부분이 깨진다면은 좀 짧게 리스크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도 항상 전략은 좀 머릿속에 세워두고 좀 대응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분명히 뭐 시장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종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어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OCI 같은 기업들이 오늘 4%대 상승을 하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뭐 태양광 관련주들이 뭐 전반적으로 좋은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었지만, 결국은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는 OCI 같은 기업들 움직인다, 이렇게 본다면은 역시 저평가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제가 언젠가 언급을 드렸던 두산 밥켓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3월 8일날 정도에 장대 양봉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거의 뭐 다시 한번 3월 8일날의 저점 라인 정도까지는 왔어요. 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블록딜하고 나서 제가 그때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분명히 주가에 대한 움직임은 다시 한번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경기 회복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베팅을 한다면은 두산 밖에 충분히 3만원대 앞자리가 3자로 바뀌면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가장 좀 두드렸던 점이요, 지주사들이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CJ 보세요. CJ 3%대 강세를 보이면서 신고가를 막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쪽으로도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너무나도 좋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이제 발굴을 하려면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연속 순매수,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면서 지켜보고 관심 종목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LS 같은 기업들 마찬가지죠. 상당히 좀 박스권의 움직임 나름대로는 예쁘게 그리고 있습니다. 저점 라인은 계속적으로 좀 높여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본다면은 이런 기업들 뭐 저점 라인 21선 정도 아래서는 충분히 노려볼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주사 중에 좀 가장 좀 많이 빠졌던 지주사 중에 하나가 또 SK인데요. SK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저점에서 오늘 또 2%대 양봉을 좀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충분히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은요, 그러니까 이런 SK 같은 좀 최악의 종목들에서 관심 종목을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종목들에서 기회를 찾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최근에 조선주 같은 경우도 오늘도 뭐 대우조선해양도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음식료 업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할 업종들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 모두 선곡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